오늘 혼날 자식놈들이 되게 많죠. 사실 이런 얘기는 절대 금기입니다. 특히 병원 안에서. 맞아요. 특히 응급실에서는요. 저 이 장면 보고 진짜 너무 좀 감정에 푹 받쳐가지고 거의 울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8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머니, 저 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1번, 2번은 대답해 드렸고 3번. 수술하고 퇴원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려요. 4번. 흉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so sweet하네요, 우리 정원 선생님. 근데 모든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다 이렇게 진료실에 오면은 궁금한 것들이 엄청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좀 눈치를 항상 보게 되죠.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내 뒤에도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이 밀려있는 걸 밀려있죠. 아니까 괜히 막 이상한 질문 했다가 좀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항상 들어서. 그래도 여기 환자 보호자처럼 이렇게 다 궁금한 것들을 써서 오시면은 그래도 이 궁금한 것들을 다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걸 적지 않고 그냥 진료실에 딱 들어오셨을 때 궁금한 건 이것저것 많으신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멘붕에서 거울 보고 하나도 못 물어보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오면은 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약간 뭐 미리 기억을 못 하시겠다면 적어오는 것도 하나의 약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는 이 유연석 선생님처럼 궁금한 거 없는지 항상 먼저 물어봐주면 환자 입장에서도 뭔가 조금 감동이죠. 감동을 받고 더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라뽀가 쌓이는 거고. 맞아요. 괜찮아? 잘 있어? 죄송해요, 교수님. 정신이 없었어요. 저 잘 있어요. 정말 별일 없는 거지? 네, 괜찮아요. 넘어지셨는데 잘못 넘어지셨어요. 갈비뼈랑 몇 군데 골절이 돼서. 잠도 병원에서 자는 거야? 네, 남동생하고 번갈아 가면서 병원에서 자요. 그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생각해보면은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짚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통은 갈비뼈는 잘 안 부러져요. 뭔가 예전부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폭력이 계속 의심이 됐죠. 간병을 남동생이랑 번갈아 가면서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는 어디 간 거예요? 아빠가 어디 갔겠어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또 장면을 보면 결국은 엄마를 모시고 서울로 오거든요. 올라왔다. 그게 약간 가정폭력을 피해서 이렇게 회피성으로 올라온 걸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장기호 선생님처럼 본인의 이런 어두운 가족 사지만 이거를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남자친구한테는 그래도 오픈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이런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선뜻 얘기하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기 이성 친구한테는 뭔가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그럴 때잖아요.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뭔가 본인의 치부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는 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연애 때는 좀 제가 좀 못난 모습 같은 것들은 다 약간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이건 완전 제 촉인데요. 오늘 밤은 이대로 계속 고요할 것 같지 않나요? 왠지 아무런 콜도 없는, 응급 콜도 없고 산모분 콜도 없는 역대급 잔잔잔한 밤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환자 타는 징크스? 그런 거 있어요? 아래 연자가 돈 주고 산 과자나 음식 그거 하나라도 먹으면 그날 당직에 환자가 후수수수수. 네, 산부인과 병동입니다. 여기 맑음 산부인과인데요. 환자 트랜스퍼 좀 보내려고요. 여기서 환자 타는 징크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추미나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정말 금기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은 이렇게 입방정 떨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뭔가 환자가 없을 것 같다, 고요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금기입니다. 특히 병원 안에서. 특히 응급실에서는요. 특히 안 돼. 보통 그런 얘기하면 정말 신기하게 그 다음에 중환이나 막 환자들이 몰려와요. 맞아, 신기해.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유비무환, 유비중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오면은 일단은 별거 아닌 약간 별로 경증의 환자분들은 안 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되게 적어. 근데 그 와중에 폭우를 뚫고 오는 환자는 중환이에요. 엄청나게 약간 ICU 가야 할 환자들이 오게 되죠. (28세) 프리미인데 개인 병원에서 급속분만 했다고 하고 서빅스 라세레이션이 있어서 수차도 했다고 합니다. 바이탈 언스테이블하고 스피큘럼 봤더니 블리딩 양이 꽤 됩니다. 환자는 이미 드라우지한 상태입니다. 엠볼리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팩 RBC 4개 수혈하고 마지막 들어오기 전에 CBC 돌렸는데 헤모글로빈 5.4였습니다. 헤마토마 5/60m 정도 고여있는 거로 의심됩니다. 교수님,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뭐가? 만약에 자궁 적출했으면 남편분 어떻게 봐요? 안 그러셨을 거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괜찮다고 하셨을 거야. 사람이 죽고 사는데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전 자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와이프만 건강하다면 전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 지금 급속분만 케이스네요. 이게 아기가 빨리 나오니까 되게 좋아 보이겠지만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게 이렇게 빨리 나오게 되면은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궁 경부나 이런 로우 세그먼트의 열상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자궁 파열 이로 인해서 약간 과다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양수색전증 같은 이런 산모에게 약간 안 좋은 정말 중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는 케이스고요. 아기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강한 산도 수축으로 인해서 약간 뇌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엠볼리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 유테라인 알테리 엠볼리제이션이라는 건데 동맥에 대해서 저희가 색전 물질을 넣어주면은 이제 지금 막 콸콸 피가 쏟고 있는 거를 잠깐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피가 멈추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해피하게 끝나는 케이스인데 이걸로 안 되니까 지금 수술장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추민아 선생님이 노티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막 헤모글로빈 수치도 거의 5점대에다가 뭐 바이탈도 언스테이블하고 멘탈도 거의 스투퍼면은 거의 의식이 막 오락가락하는 상황이거든요. 되게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수술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지혈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리트로페리토니얼 헤마토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내 복강, 후 복강 쪽으로 피가 많이 고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장을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다행히 해피하게 히스테렉토미까지 안 하고 지혈하고 나온 케이스고 뒤에 막 추미나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혈이 잘 안 돼서 자궁을 적출했으면은 뭔가 되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막 워낙에 의료 소송도 많이 걸리고 뭔가 조그만 사소한 문제로도 환자와 의사 간에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응급실에서 이제 심정지로 오신 환자분을 CPR을 해가지고 살려냈는데 그 환자 보호자분께서 어떻게 갈비뼈를 10개나 부러뜨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막 소송을 한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여기 남편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자궁을 떼내든 안 떼내든 상관없이 난 산모의 그런 생명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나름 유경험자로서 바로 얼마 전에 있었죠. 이런 상황이 닥쳤으면은 정말 그 자궁 적출의 여부랑 상관없이 산부인과적인 영역은 뭔가 좀 고결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여기 이렇게 하이드로세팔루스가 좀 있어 보이시네. 하이드로세팔루스?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고 다리 힘 빠져서 주저앉거나 하는 증상 없었어? 얼마 전에 가장 예뻐하는 조카 결혼식도 깜빡하시고 걸음걸이도 조금 불안정했던 것 같고. 수두증이 의심되는데 머리에 물이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매는 아니고 고마워. 고마워 송아야. 엄마 치매인 줄 안 거야? 그래도 다행히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정상압 수두증이라고 해가지고 NPH예요. 이거는 이제 치매 중에서도
좀 치료가 가능한 치매에 해당하고요. 두개골 내에는 뇌실질이랑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뇌척수액이 어떻게 보면은 뇌실질을 둥둥 받치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 뇌척수액은 원래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순환을 하게 되어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뇌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물이 차게 됩니다. 물이 차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뇌실질을 자꾸 누르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MPH 트리아드라고 하는데 어떤 치매 증상, 그리고 보행장애, 그리고 요실금 증상,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유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사 어머니도 그 뭔가 보행장애로 인해서 뭔가 균형을 못 잡으면서 뭔가 쓰러져서 이렇게 응급실로 온 케이스고. 저는 전후까지는 아마도 루이 소체 치매라고 네. 이제 파킨슨이랑 치매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그건 줄 알았거든요. 다행히 그래도 이걸 MPH 같은 경우는 치료가 가능한 케이스니까. 맞아요. 저는 진짜 알츠하이머로 생각했거든요. 로사 어머니도 치매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뭔가 울음을 터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지금 아직 그 막내 아들 이제 장가 가는 것도 보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뭐 손주 볼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또 안정원 선생님은 또 나름의 자괴감과 죄책감을 엄청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름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인데 자기 엄마가 이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같이 못 데리고 온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래도 진짜 좋아하는 조카의 결혼식을 까먹을 정도면 저는 안정원 교수님이 한 번쯤 의심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너무 가볍게 넘긴 것 같아요. 어찌됐든 치매가 의심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빨리 병원을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이렇게 치매가 아니고 이렇게 치료가 가능한 이런 수두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 잘 받고 가셨죠? 별거 없죠? 너 어머님한테 이상한 거 못 느꼈었어? 레스팅 트레머랑 브라디카이네시아가 살짝 있으셔서 파킨슨 의심하에 파킨슨 패시티까지 찍으셨는데 맞는 것 같아. 어머님 뵙자마자 바로 알겠던데. 엘도파 처방해드렸고 다음 LA는 2주 뒤로 잡아드렸어. 오늘 혼날 자식놈들이 되게 많죠. 사실 혼날 사실 그 신경외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그 파킨슨이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봤으면 바로 알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아예 네. 뵌 적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죄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킨슨은 4개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레스팅 트레마라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증상이고요. 그냥 리지디티라고 해서 경직, 온몸이 좀 뻣뻣해지는 거. 그 다음에 브래디카이네지아라고 해서 뭔가 서동증, 뭔가 움직임이 되게 느려요. 행동이 다 느려지시죠. 느려지고, 마지막으로 포스츄럴 인스테빌리티라고 해서 뭔가 움직임이 되게 불안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로사님이 네. 그 종종 걸은 약간 그런 것도 파킨슨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엘도파를 처방한다고 하는데 사실 엘도파를 한 3에서 5년 정도 복용을 하고 나면은 그거의 약효가 조금 좀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어 내성이 있고, 생기죠. 이게 한때는 불치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행히 여러 가지 뭔가 임상 실험을 하면서 조금 되게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 좀 개척을 해야 되는 분야이긴 하죠. 맞아요. 아, 우리 엄마 파킨슨이야. 집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지금 가려고. 데려다 줄까? 그래 주라. 저 이 장면 보고 진짜 너무 좀 감정에 북 받쳐가지고 거의 울 뻔했어요. 저도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 외삼촌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이모도 폐암의 뇌전이로 그 항암 치료를 받고 다행히 그래서 지금 5년 이상 지금 생존에 계신데 아무래도 폐암의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좀 폐암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건강검진 때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에 결절이 보인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 추가적으로 뭐 할 건 없고 3개월 뒤에 이제 추적 검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 들으셨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3개월 동안
온갖 걱정을 막 다 하신 거예요. 엄청 조마조마하게 음. 보내셨겠다. 근데 아들이 영상의학과 의사인데 뭐 저한테 엑스레이를 보여주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시고 그냥 저한테 부담이 될까봐 걱정하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딱 다시 찍었는데 이제 체스트 CT를 한번 찍자. 네. 그래서 CT를 찍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다행히 폐암은 아니고 폐 동정맥 기형이라 그래서 AVM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그래서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들은 다음에서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근데 다행이죠. 그냥 다행인데 만약에 진짜 이거를 만약에 폐 동정맥 기형 같은 그런 뭐 악성이 아닌 병이 아니라 진짜 막 만약에 폐암이었으면 그러면 진짜 막 저는 엄청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명색에 또 의사인데 네. 그런 것도 하나 못 챙겨드리고. 평소에도 건강검진 뭐 엑스레이 결과 있으면은 좀 저한테 보여주시라 뭐 이런 것 좀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게 되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뇌종양이요? 네. 3년 전에 유방암으로 치료받았던 적이 있으시고 종양 모양이나 종양 주위 부종이 심한 걸로 봐선 전이성 뇌종양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수술은 가능합니다. 이 나이에 수술은 무슨. 선생님, 저 수술 안 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술만 하면 오래 사실 수 있다잖아.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안 해? 돈이 있어야 엄마 수술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너 엄마 간병하느라고 고생한 거 아는데 나도 힘들었어. 와이프 몰래 병원비에 치료비에 나도 힘들었다고. 내일 모레 80이야.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할 거 없는 나이라고. 지금 연세에 뇌수술이라니 그거 무리야. 이 남자 보호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분이 주로 다른 드라마나 이런 데서 악역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약간 배경 설명 들어보니까 이렇게 어머님이 돈도 사업에 이렇게 좀 많이 보태주시고 불효 막심한 놈인 줄 알았는데 근데 또 뒤에 보니까 약간 나름대로 또 이제 뉘우치고 또 이제 어머님한테 잘하고 결국 수술 받고 약간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 남자 보호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뭔가 경제적으로도 힘든 게 있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예전에도 항암 치료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는데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라는 생각. 맞아요. 그거를 또 한 번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더 힘든 거는 싫다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서 네. 어느 정도도 이해가 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분이 저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수명이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78세면 청춘이란 얘기도 있어. 70대면 청춘이죠. 네. 그리고 요즘 보면 수술 막 70, 80 넘어서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80대도 수술합니다. 의료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78세에 수술을 머뭇거린다? 의사는 이렇게 수술하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만약 경제적 문제가 크게 엄청나게 힘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도 또 고려는 해봐야죠. 맞아요. 왜냐면 사실 그냥 수술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후속 그 항암 치료나 뭐 방사선 치료도 있기 때문에 입원비까지 고려하면은 사실 그것도 환자 보호자분들한테는 큰 부담이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의료 지원이나 이런 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는 하죠. 그래도 만약에 장기간 이런 항암 치료를 받거나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팀도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사회사업팀? 사업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발전하기는 했습니다. 더 많이 발전해야 되긴 하지만 추미나 선생님 위경련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거 전공의 단톡방에 올려야 되는데 OBGY 전체 톡방에 올렸어요. 교수님들 다 들어와 있는데. 딱 한 분 오셨습니다. 누구? 양석형 교수님이요. 추미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오늘 계속 우울한 얘기만 나오다가 이렇게 마지막에 되게 기분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미나가 막 이렇게 울 때 너무 귀여워. 약간 뭔가 고양이상처럼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사실 양석형이 되게 중요한 밴드 모임을 놔두고 그러니까. 주말인데 전공이가 아프다고 이렇게 온다? 이거는 이거 그린라이트지 뭐. 100% 그린라이트죠. 그냥 PD가 대놓고 이제 우리 러브라인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남은 한 번의 기회가 이제 곧 연결되는 그 시점이 되겠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커플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아와 젊은 환자들 위주의 얘기가 많이 그려졌었는데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노인 계층과 그리고 일하느라 미처 연락 자주 드리지 못하고 그랬던 부모님 그런 얘기를 그린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되게 좀 짠하고 되게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였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부모님께 연락을 얼마나 자주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게 불효막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이제 부모님께 연락도 자주 드리고 부모님 건강도 챙기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그런 화였습니다. 그런 드라마예요, 진짜. 네, 이상으로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8화 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